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큰일 났다. 문재인 때가 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긴급 성명 발표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그동안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소식을 전했지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북한 동포들에게 대북전단을 날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에게는 정말 결정적인 치명타라고 할 수 있는 대북전단. 그런데 그 이후에 김정은과 김여정이 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까지 대북전단을 거론을 하자 문재인과 민주당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죠. 그 이후에 박상학 대표 문재인 정권하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박상학 대표 그 힘든 시간 안에도 이겨냈지요. 여러분들의 성원과 여러분들의 후원이 있었기에 오늘날 박상학 대표가 이겨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이 된 직후 검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나라라는 소식을 또 수백만 장을 날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는 당분간 대북전단보다는 북한 동포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고통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 코로나와 관련된 약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탈북민들, 박상학 대표와 여러 탈북 동지들이 이번에 뭉쳐서 문재인을 향한 성토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19년 11월 9일 문재인이는 분명히 탈북 의사를 밝힌 탈북 청년 21살, 22살 난 청년들을 강제 북송시켰지요. 이 사안에 대해 박상학 대표는 문재인을 고발을 준비했으며 저는 그 당시에 탈북 어선 청년들 자유를 찾아서 탈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시킨 그 청년들에 대한 내용을 저는 영화로 공식 시작을 했습니다. 박상학 대표의 긴급 성명을 통해 또한 이제 조만간 탈북민들의 긴급 성명을 통해 우리 탈북민들이 문재인이를 침몰시키기 위해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 긴급 성명,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2명의 탈북 어부를 강제 북송시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 긴급 기자회견. 박상학 대표 외 탈북민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은 문재인 전 정권이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납포한 북한 어선의 어부 2명이 분명히 귀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조사를 한 뒤 닷새 후인 2019년 11월 7일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시킨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정원장을 살인 방조죄, 직권남용죄, 범인도피죄로 고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오니 많은 취재 부탁합니다. 2021년 6월 13일 월요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박상학 대표 외 우리는 긴급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전 정권이 어떻게 했는지 이제부터 문재인 전 정권을 향한 탈북민들의 행동이 시작됐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문재인을 향한 탈북민들의 위로운 행동을 통해 반드시 문재인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기로 했다. 고발장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허광일 박상학 외 피고발인 문재인 전 대통령,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정원장. 위 고발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발인들을 살인 방조죄,
직권남용죄, 범인 도피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기초사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7일 안보 브리핑을 통해 같은 달 이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납포한 북한 주민 2명을 11월 7일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납포된 북한 어선의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은 선원 3명이 배에 탄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동료들을 살해한 후 탈북을 한 이후 이들 중 2명이 11월 2일 대한민국 해군에 최종 납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상에서 납포된 선박에 잔류한 북한 주민 2명은 선장과 동료 선원 16명을 살인한 흉악범으로서 그들의 기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북한으로 북송했다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같은 달 11일 북송된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의 선상 동료를 살해하고 남측으로 도주한 사안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북송한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북송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21년 4월 21일 외교부 초청 관은 토론회에서 북한 주민 2명의 북송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자신이 직접 북송을 결정한 것이며 대통령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둘째, 강제 북송 조치는 직권남용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범인도 도피죄, 증거인멸죄에 각각 해당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의 결정으로 곧 대통령의 결정이 확인된 것입니다. 대통령령인 국가안보실 직제 규정 1 제1조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독립된 행정청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국가안보에 대한 각종 조치를 실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재가나 보고 없이 북송 조치를 취하였다고 국가안보실장이 관은 클럽에서 주장했지만 이는 국가안보실 직제에 어긋나는 것이며 단지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발언에 불과합니다. 만약 대통령에 대한 보고나 재가 없이 국가안보실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북송하였다면 이 자체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좌지우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한 국가권력농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관은 클럽에서 각 관계기관과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하고 그 관계기관의 사법, 경찰 또는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면 북송된 주민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피의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가안보실장이 임의로 북송하여 대한민국 사법권 행사가 미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라면 형법상 범인 도피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을 비추어 볼 때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또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총가담되어 당시에 귀순 이사를 밝힌 탈북 청년 2명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시킨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을 담당한 수사기관이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단죄를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반인도적 국제 범죄 행위로 국제인권재판소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에 회부될 것이고 이는 국가적 수치에 해당될 것입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발인들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탈북민 북한인권총연합회 박상학 대표 외.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영화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으며 박성학 대표와 기타 탈북 동지들은 문재인이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고 준비를 잡더리를 단단히 했습니다. 박성학 대표의 위로운 행동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때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